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고, 자, AP 준달 1장을 먼저 수업을 좀 할게. 자, 우선 이제 이 수업은, 지금 두 명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1장에서 좀 약간 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은 사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하고 분자가 뭐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이제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유효 숫자, 측정 단위, 그다음에 기본적인 SI 단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저희 노트에다가 좀 써줘. 자, 일단 물리적인 양과, 우리가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할 때 통일된 이런 단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단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을 나타낼 때 뭐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뭐 전류, 그다음에 뭐 물질의 양, 그다음에 조명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단위 명칭을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응? 그러니까 기호를 먼저 표현을 하면은 이게 더 익숙하지 우리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세컨드. S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얘기할 때는 킬로그램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건 그냥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말로 할게. 그래서 길이는 미터. 그냥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미터. 그다음에 이거는 세컨드, 초. 그다음에 온도는 뭐 섭씨도 있고 화씨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험적인 걸 쓸 때는 이제 켈빈. 그래서 켈빈을 쓴다. 그다음에 이제 전류는 암페어. 그다음에 물질의 양, 개수를 표현할 때는 몰. 이걸 쓰게 되고, 근데 조명도는 이제 칸델라 해가지고 C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대.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요거지. 몰, 그다음에 켈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 나중에 너희들 2학기 때 배우게 되면 이제 이런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 그래서 이제 세컨, 요게 좀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노트는 개별 클리닉 때 내가 또 줄게. 근데 그래도 이건 듣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계속 판서를 하고 있고, 이 녹화를 너희들한테 또 주겠지만, 녹화를 나중에 받고 나서 필기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계속 필기하세요. 필기하면서 집중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거나 좀 빠르다라고 하면은 스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제 좀 책을 좀 피고 있지, 얘들아? 책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국제적으로 이런 단위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SI다라고 합니다. SI. 그 SI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제 프랑스 말로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국제 단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인터내셔널 뭐 시스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SI 단위계에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접두사. 책에도 표시가 돼 있을 거야. 표 1.2, 표 1.2를 볼래? 표의 1.2.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보듯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기호로 썼을 때는 T. 그래서 이거를 테라. 오케이. 그래서 지수로 표기할 때는 10의 12승. 그 다음에 이제 기가. 10의 9승.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어봤던 거지? 메가 스터디 뭐 이겼잖아. 그쵸? 음. 그래서 메가. 그래서 10의 6승. 그 다음에 키로. 그래서 요 가운데는 중요하지가 않아. 요 기호가 중요해서
키로. 그래서 10의 3승. 자, 여기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단위가 큰 것들 얘기하는, 물론 더 큰 것도 있어. 너희 그 교재 보면은 뭐 엑사페타 그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여기가 얘들이 많이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대시. 자,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센티. 자, 이게 되고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많이 씁니다. 마이크로랑 마이크로 이렇게 마이크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10의 9승. 자,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잘 들리고 있니? 이거는 필수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암기 반드시 할 거. 이것도 필수 암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암기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측정 단위에 그 측정 단위에 국제적으로 쓰는 거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그 접두사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거, 자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측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 측정의 불확실성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뷰렛을 통해서나 피펫이나 뭐 눈금 플라스크나 이 눈금 실린더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액체의 부피를 우리가 측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눈금이 굉장히 좀 스케일이 이렇게 크거든. 뭐 뷰렛, 뭐 피펫, 물론 이제 피펫이 가장 좀 정확하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자, 이 피펫에서 담겨져 있는 용액에 이렇게 보면 만약에 물이다. 그랬을 때 물은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여기를 읽게 되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금 여기에 표현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이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가 있고 그 다음 밑에가 19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하고 19 그 사이에 있는 눈금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19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잖아. 응?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19.5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19.5인지 아니면 19.4 뭐 9인지 19.51인지 그치? 여러 가지 이 약간의 오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값을 우리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몸무게도 뭐 70.86kg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70.86.70.860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70.86에다가 플러스 뭐 0.01kg이 더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0.01kg이 좀 더 빠져 있는 건지 모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마지막 이 숫자에 대한 이 마지막 숫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거지. 이해돼? 음. 그래서 이 유효 숫자라는 이 얘기는 significant figure라고 그러는데, 자, 유효 숫자. 이거는 의미가 뭐라고? 그냥 측정을 할 때 불확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효 숫자를 측정에 있어서
측정에 있어서 불확정성, 불확실한 거를 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숫자를 봤을 때 불확실한 자리의 숫자를 포함한 모든 측정값의 모든 숫자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불확실한 자리의 숫자를 포함한 측정값의 모든 숫자다.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2g이다. 2.2g. 어떤 물질의 질량을 2.2g으로 그냥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유효 숫자는 두 개예요. 오케이. 근데 어 이것보다 좀 더 정밀한 어떤 전자저울이 있었어. 근데 그걸로 딱 쟀더니 그 저울은 2.2405 g을 만약에 나타냈다. 라고 하면은 누가 좀 더 유효 숫자가 많은 거야? 여기에 숫자가 더 많은 거지. 여기에서 유효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유효 숫자는 다섯 개가 돼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유효 숫자가 개수가 많을수록, 응? 개수가 많을수록 측정의 결과가 더 정밀하다 이거죠. 이해되지? 7.86kg이냐? 아니다. 7.86보다 조금 더 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응? 여기까지 더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70.80.86 1인치, 아니면 0온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더 좀 더 정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클수록 더 정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accuracy하고 precision,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도하고 정밀도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거든. 어, 너희들 그림에 보면은 그림의 1.8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 나하고 요게 지금 그림이 매치가 되는지 한번 좀 봐줄래? 1.8, 그림 1.8. 그 다트 보여? 야, 너희들이 말하는 목소리는 안 들려. 지금 니들 만약 얘기하고 있으면은 써줘야 돼. 그림 1.8. 페이지가 다를 거야. 너희들 지금 이거 난 지금 예전 거라 그림 1.8. 거기 보면은 그 다트 보이지, 다트. 이렇게 던지는 그림. 맞아? 이게 일치돼? 그림 1.8?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는 계속해. 지금 선생님이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니네들 선배 1기 때부터 이거를 계속 이제 계속 그냥 공부를 했던 거거든. 맥머리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영재고 애들은 이제 뭐 옥스톱이나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브라운 책 해도 계속 원래 전공책이래. 그래서 연습 문제나 그런 걸 좀 바뀌고 예제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자, 일단 지금 거기 보면은 다트를 이렇게 던졌잖아. 그치? 던졌는데, 자, 다트를 던졌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개 다트를 던졌는데, 그건 뭐 화살이라고 해도 돼. 우리 뭐 양궁에서 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이렇게 맞은 거가 있고, 응? 그 다음, 가운데가 이제 10점,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거는,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세 발,
3발, 4발, 5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어떤 거는 정말 하나, 둘, 셋, 넷, 5발 이렇게 맞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그거거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있잖아. 얘는 정확도, 그다음에 정밀도, 에큐러시하고 프리시전. 그러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정밀도도 좋지가 않아요. 정밀도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측정을 했을 때의 재현성을 얘기하는 거야. 재현성. 재현성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그 실험기구, 뭐 뷰렛이나 눈금 실린더로 측정을 하더라도 그게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 오케이? 그거를 이제 정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10점이잖아. 그치? 이 10점에 가깝게 되니까 참값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정확도라는 것은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10점에 얼마만큼 근접하게 쐈느냐. 그게 정확도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정확도, 정밀도 안 좋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보면은 얘는 5발을 쐈는데 어때? 5발 모두가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오차는 생겼지만 근데 이 5번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측정의 재현성이 높은 거죠. 측정의 재현성이 높다. 측정의 재현성이 높다. 라는 말은 정밀도가 높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때? 10점, 이 10에는 좀 오차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매우 매우 좋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정확도의 그 척도가 이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평균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정확도가 뭔지, 정밀도가 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자,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갈게. 음,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이제 아마 30분마다, 이게 너희들 알다시피 줌이 30분마다 이렇게 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꺼지기 1분 전에 내가 일단은 딱 정리하고, 우리 나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어, 자, 자, 그러면, 음, 이제 정확도하고 정밀도, 뭐, 이걸 볼까요? 눈금 실린더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음, 만약에 눈금 실린더를 가지고 어떤 액체를 쟀는데, 음? 근데 그 액체를 측정했어요. 액체를 부피를 측정했는데, 만약에 눈금 실린더에 나타난 거랑, 음, 이 눈금 실린더에 있는 거를, 어, 또 다시 뷰렛이라는 실험 기구에서 또 다시 한번 쟀을 때, 이 5번의 실험의 결과가 눈금 실린더는 조금 약간 러프하거든. 그래서 눈으로 읽었을 때는 25ml가 이렇게 5번이 측정이 됐단 말이야. 음, 이제 물을 이렇게 실험을 5번 한 거죠. 원, 3번, 4번, 5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말 뷰렛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게 좀 더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금 실린더가 얼마큼 정확하냐? 그거를 알고자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했는데 뷰렛을 보니까
첫 번째 한 해는 뭐 26.54ml가 나왔고, 얘는 26.51이었고, 얘는 26.60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26.49였고, 26.57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얘는 당연히 25ml죠. 오케이. 얘를 평균을 냈을 때 26.54ml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이 평균값과 얘네들이 5번을 쟀을 때의 값이 일단 일치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눈금 실린더로 했을 때는 요 값이 일치가 되는 걸 보고 정밀하구나. 이해돼? 굉장히 잘 쟀구나. 실험을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뷰렛으로 이거를 이렇게 뜩 했을 때, 뷰렛으로 했을 때 어떠니? 이 평균값하고는 여기에 눈금 실린더에서 이 평균값, 그치? 차이가 어때? 차이가 난단 말이야. 26.54 평균값과 차이가 나지. 차이가 근데 어때? 무려 1.54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뷰렛, 그러니까 눈금 실린더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좀 정확하지는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오차가 적다. 근데 이 오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통 오차다라고 그래요. 개통 오차. 그래서 개통 오차는 실험할 때마다 그 값이 좀 낮게, 응? 실험할 때마다 좀 낮게 잡히는 거. 그러니까 우연 오차하고 개통 오차가 있는데 일단 우연 오차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작게 나타나는 편인데 개통 오차는 조금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연 오차는 작고 그럼 개통 오차는 조금 크게 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너희들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 화살을 쐈는데 얘는 지금 정밀하지. 두 번째 건. 그럼 정밀하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우연 오차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연 오차. 왜? 던질 때마다 일단은 같은 곳 쪽으로 꽂혔다 이거지. 응? 근데 정확하진 않았지. 그치? 정확하지는. 10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개통 오차가 크다. 개통 오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통 오차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뭐 이거 시스테믹 에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연 오차는 랜덤 에러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연 오차는 이제 그냥 어떤 측정 값이 어떻게 뭐 크거나 작게 나타날 확률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개통 오차는 그런 측정 값이 크거나 항상 크거나 항상 작거나 이렇게. 요게 말이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차가 크다는 건데 그 오차가 큰 게 개통 오차가 크다. 즉 측정값이 계속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측정값이 계속 작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정밀도가 좋다는 거는 쏠 때마다 그냥 정확하게 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는 우연 오차가 적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측정값이 이렇게 적은 확률이 같은 오차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얼굴을 모르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니? 음, 오케이. 개별 톡으로 좀 보내줘도 되고. 음. 자, 그러면 음.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땡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효 숫자가 이제 좀 더 뭔지, 유효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그거를 이제
같이 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지금 8분 뒤에 들어와. 8분 뒤에. 이게 지금 10분 있다가 들어와야 되냐? 일단 나갈게. 일단 나갔다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게 유효 숫자를 세는 규칙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녹화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나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 알람 맞춰놓고 8분 뒤에 들어와.